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대음 공책 준필.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긴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즐거운 명절 지냈나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가위에 풍성하고 행복한 복만은 충분히 받았길 빕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국어 독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디오북으로 읽었던 안녕달 작가의 책, 수박 수영장과 할머니의 여름휴가 독후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독후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기 처음 같이 읽었던 수박 수영장입니다. 2015년 작품으로 안녕달 작가의 첫 그림책입니다. 햇볕 쨍쨍한 여름날, 커다랗고 시원한 수박 속에 들어가서 논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의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내용만 듣고 상상하여 그렸을 때 좀 더 다양한 상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박 수영장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유튜브에도 다양한 읽어주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작가의 그림과 비슷한 독후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작품 중에 4반 황소윤 친구의 그림을 표제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박 수영장의 모습인 동그란 큰 수박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각형 수영장에 수박색을 입혀놓은 점이 독특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수박 수영장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요.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이런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다른 친구들도 많은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잠시나마 수영장에 간 듯한 기분을 실감나게 나타내는 작품이 많아서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구들의 독후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독후화들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덧붙여 과제 제출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빠뜨린 친구가 있어 이번 기회를 빌어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여름휴가 독후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작가인 안녕달의 2016년작입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준 소라 속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는 마법 같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소라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고장난 선풍기에 바닷바람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같은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점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독후 감쓰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독후 감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기 때문인지 많은 친구들이 절차에 맞는 독후감을 쓰려고 노력해 주어 참 좋았습니다. 독후감의 전체적인 구조에 맞추어 잘한 점을 함께 보고 친구들의 잘한 점을 모두 합쳐서 우리들의 독후감을 완성해 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학교 과제로 읽었다거나 선생님이 추천해 주었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독후감의 첫 시작으로는 멋이 없지요. 책을 읽게 된 이유가 과제였다면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쓰는 것보다는 과제로 첫 대면을 했지만 책에 대한 첫인상이나 제목에서 궁금한 점과 같은 것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이 친구들처럼요. 코로나로 폭망한 이 여름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구름도 땀을 뻘뻘 흘리는 오후,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이 즐거운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여름휴가를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두 번째 줄거리 쓰기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거리는 한 줄 정도로 요약하고 책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어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싶은 것만 뽑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손자가 준 소라 속으로 떠난 할머니의 여름휴가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밖에 세밀한 이야기는 나의 느낀 점이나 생각을 말할 때 같이 언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머니 귀에 소라를 대어줬을 때 오디오북에서 진짜 바다 소리가 들렸다. 덩달아 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바다에 가서 할머니와 메리가 노는 장면이 좋았다. 할머니와 메리 둘 다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선풍기에 바닷바람 스위치를 켠 것이 바다에 진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처럼 말입니다. 다짐이나 바람도 친구들이 잘 써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자신의 생활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여름 휴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주인공 할머니가 나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만약 나도 소라 껍질을 주우면 껍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바닷가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수박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싶다. 여름 휴가를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 워터파크도 가고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싶다. 또 주인공 할머니를 보고 우리 할머니를 떠올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나도 할머니에게 바다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 동화 속 할머니가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것을 보니 쉴 틈 없이 일하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우리 할머니에게도 여름 휴가를 드리고 싶다. 할머니가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할머니 댁에 가면 일도 도와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려야겠다. 그럼 여러분이 쓴 글로 독후감을 완성해 봅시다. 소라 속으로 떠난 여름 휴가. 할머니의 여름 휴가를 읽고 코로나로 폭삭 망해버린 이 여름, 할머니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손자가 준 소라 속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손자가 할머니 귀에 소라를 대줬을 때 진짜 바다 소리가 들려서 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바다에 가서 할머니와 메리단 둘이 놀 때는 둘 다 행복해 보여서 참 좋았다. 선풍기에 바닷바람 스위치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좋았다. 나도 소라 껍질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여름 휴가를 못 가서 더 바다가 가고 싶어졌다. 동화 속 할머니를 보니 쉴 틈 없이 일하는 우리 할머니도 생각났다. 할머니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려야겠다. 자, 이제 독후 활동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까짓 거 라는 그림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만든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는 영상이에요.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방금 배운 독후감 쓰는 방법을 떠올리며 꿈을 키워요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만약 다른 책을 읽고 쓰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수업을 했는데도 독후감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친구는 선생님이 써주었던 할머니의 여름휴가 예시 독후감을 그대로 옮겨 써도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후감 쓰는 순서를 배웠지만 꼭 이 순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석을 모르고는 다른 방법의 창의성도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을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방법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먹은 대로 표현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창의적으로 독후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서 단원 영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